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팀이 사람들을 fMRI 기계 안에 눕히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앞에 화면을 띄워놓고 두 가지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상품을 보여줍니다. 초콜릿이나 최신형 IT 기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여기는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와, 저거 갖고 싶다 라고 뇌가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번째 화면에서 그 물건의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뇌의 반응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측좌액은 꺼지고 뇌섬엽이라는 부위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뇌섬엽은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불에 데였을 때, 즉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고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라면 이 고통 때문에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아파, 돈 쓰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긁습니다. 고통은커녕 짜릿함을 느끼죠.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분의 뇌섬엽이 고장난 걸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설계자들이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마취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라는 마취제입니다. 현금을 내면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뇌가 고통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카드를 긁으면 돈은 안 보이고 물건만 남습니다. 심지어 결제는 한 달 뒤에 하세요라며 고통을 유예시켜줍니다. 설계자들은 이 마취제를 통해 여러분의 뇌가 느껴야 할 지출의 고통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웃으면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뇌와 불을 연결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마취된 채 소비하고 싶다는 가짜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지독한 마취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 부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세당한 그 감각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노하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가난한 마취 환자에서 깨어있는 부자로 진화시키는 뇌과학적 솔루션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마취를 깨는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본론 1. 부자는 고통에 민감하고 빈자는 쾌락에 민감하다. 앞서 실험에서 보셨듯이 인간의 소비 결정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벌어지는 쾌락과 고통의 전쟁입니다. 쾌락이 이기면 지갑이 열리고 고통이 이기면 지갑이 닫힙니다. 여기서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의 뇌는 가격표를 볼 때 뇌섬엽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돈이면 주식을 몇 주 더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단순히 구두쇠라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측좌액이 비대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가격표를 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번 달 할부로 막으면 되지 뭐 라고 합리화하며 뇌섬엽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왜 쇼핑몰들이 지금 주문하면 내일 새벽 도착을 강조할까요? 물건을 받는 쾌락은 최대한 빨리 주고 돈을 내는 고통은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카지노에서 현금 대신 칩을 쓸까요? 돈이라는 실감을 없애서 잃을 때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해서 쓰는 이유, 게임 아이템을 살 때 보석으로 환전해서 사는 이유, 전부 다 여러분의 뇌섬엽을 속이기 위한 트릭입니다.
이 트릭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평생 돈을 쓰면서도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자산을 모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취된 고통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카드를 자르고 현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내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론 이 빨간 가운의 저주, 디드로 효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심리적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열린 지갑이 왜 닫히지 않는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친구에게 아주 멋진 빨간색 실크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서재에 가서 기존에 입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빨간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운은 너무나 고급스럽고 우아한데 그가 앉아있는 낡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디드로는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이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림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의자가 양탄자가 시계가 거슬렸습니다. 결국 디드로는 서재의 모든 물건을 최고급으로 바꾸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낡은 가운의 주인이었으나 새 가운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면 그와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계속해서 사게 되는 소비의 연쇄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신형 아이폰을 샀더니 기존에 쓰던 이어폰이 초라해 보여서 에어팟을 삽니다. 에어팟을 샀더니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를 샀더니 애플워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캠핑을 시작하려고 텐트를 하나 샀는데 어느새 의자, 테이블, 램프, 그릴까지 차 트렁크가 터지도록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빠지는 개미지옥입니다. 생산자들은 이 디드로 효과를 완벽하게 설계해 둡니다. 그들은 단품을 팔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팝니다. 이걸 사면 당신의 삶이 통째로 바뀔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할 뿐입니다. 빨간 가운의 저주에 걸리지 마십시오. 하나를 사는 순간 10개를 사게 되는 것이 소비의 속성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줄 아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론 3. 당신은 소비자인가 생산자의 먹이인가? 자,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뇌과학적 원리를 누가 가장 잘 써먹고 있을까요? 바로 생산자들입니다. 자본주의 생태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산자는 덫을 놓고 소비자는 그 덫에 걸려듭니다. 생산자들은 여러분의 측좌액을 자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화려한 광고, 자극적인 썸네일, 중독성 있는 숏폼 영상.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뇌에 도파민을 주입하는 주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멋진 옷을 입은 인플루언서가 나옵니다. 순간 여러분의 뇌는 반응합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면 단 3초 만에 결제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인플루언서에게, 플랫폼 기업에게, 광고주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돈이 그들의 요트가 되고 그들의 펜트하우스가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 사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생산자들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해킹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버는 족족 뇌섬엽이 마비된 상태로 다시 생산자들에게 가져다 바칠 테니까요. 탈출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먹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이 직접 사냥꾼,
즉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론 4. 뇌가 소성, 뇌는 쓰면 바뀐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소비에 중독된 내 뇌는 가망이 없는 걸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뇌과학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과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근육처럼 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서로 연결된다. 여러분이 쇼핑 앱을 켜고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뇌 속에서는 소비의 고속도로가 닦입니다. 반복할수록 그 도로는 넓어지고 튼튼해져서 나중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제 버튼 대신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는 대신 영상을 만드는 편집 프로그램을 켠다면요? 처음에는 길이 없어서 덤불을 헤치는 것처럼 힘들 겁니다. 뇌가 저항할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 속에 생산의 오솔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길이 넓은 고속도로가 됩니다. 나중에는 소비하는 게 귀찮고 생산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지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의 연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박혀있는 소비의 회로를 끊어내고 부자의 회로를 새로 까는 대공사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론 5. 생산자가 되기 위해 견뎌야 할 지루함. 생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소비는 즉각적입니다. 결제하면 바로 쾌락이 옵니다. 하지만 생산은 지루합니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상품을 기획하는 일은 당장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하고 머리 아픈 과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이 지루함을 단 10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뇌는 다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원래 지루하다는 것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부를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왜 세계 최고의 부자일까요? 그는 주식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십 년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누구보다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블로그 글 하나를 쓰기 위해 이 시간 동안 끙끙대는 그 시간,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새 편집하는 그 시간,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이 쌓이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남들이 쇼폼 영상을 보며 낄낄거릴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책상 앞에 앉아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루함을 사랑하십시오.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론 6.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솔루션. 자, 뇌과학적 원리와 마인드셋을 갖췄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마취 없는 소비 훈련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신용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십시오. 결제 알림 문자가 올 때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를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뇌섬엽을 자극해야 합니다. 아, 돈 나가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이 고통을 느껴야 불필요한 소비가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를 다시 예민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생산자적 리뷰를 남기십시오. 무언가를 샀다면, 무언가를 먹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분석을 하십시오. 나는 왜 이 물건에 끌렸는가? 이 가게의 마케팅 포인트는 무엇인가? 나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팔까?
이 내용을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메모장이든 적으십시오. 그냥 소비하고 끝내면 비용이지만 분석하고 기록하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들이 모여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셋째, 하루 1시간 디지털 단식을 하십시오.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끄고 오로지 종이와 펜만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가?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처음엔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미칠 듯이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놀랍게도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남이 주입하는 정보가 끊길 때 비로소 내 안의 창의성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결론,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소비할 때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지만 신용카드와 마케팅이라는 마취제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생 생산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먹이로 전락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취에서 깨어나십시오. 돈 쓰는 고통을 직시하고 소비자의 쾌락보다는 생산자의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레버를 당기는 쥐가 되지 말고 직접 레버를 설계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십시오. 한 줄의 글이라도 좋고 작은 아이디어 스케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생산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소비의 마취에서 완전히 풀려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부의 본능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생산자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더 리치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